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김상준 기자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볼보의 XC90 신형 모델입니다. 2016년 3월에 국내에 첫 출시된 이후에 부분 변경 모델이 출시가 됐거든요. 제가 거의 한 3년 반 만에 이 XC90을 시승하게 됐는데, 제네시스 GV80이 출시된 이후에 오히려 인기가 훨씬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차량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XC90 2세대 모델은 2016년 출시 이후에 꾸준하게 인기를 끌어왔죠. 상당히 웅장한 차체 디자인하고 또 고급스러운 실내, 또 다양한 안전 장비들이 탑재가 되면서 아주 꾸준하게 잘 팔려왔습니다. 부분 변경 모델은 2019년 10월에 출시가 됐고요. 사실 외관 디자인 변화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바뀐 점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은 휠 디자인이 조금 바뀌고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의 알아차리기 쉽지 않고요. 기존의 XC90 차주들한테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내 차가 구형 모델이 되지 않고 여전히 신차처럼 느낌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장점이고, 새로 사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이 될 수도 있겠죠.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몇 번 드렸었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이 외관 디자인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경우는 어떤 거라고 말씀드렸죠? 네, 기존 모델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기존 모델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판매량도 준수할 경우에는 부분 변경 모델도 사실 크게 바뀌지 않는데, XC90이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량은 T6 가솔린 모델이고요. 탑재된 엔진은 2.0L 4기통 가솔린 엔진인데요. 여기에는 상당히 하이 테크놀로지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슈퍼차저와 터보차저를 결합한 엔진이 탑재가 됐는데요. 부품의 단가가 높고 또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가가 상당히 비싼 엔진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가지 엔진이 결합된 덕분에 최고 출력 320마력과 토크는 40.8kgm를 발휘를 합니다. 2.0 가솔린 엔진치고 상당히 최고 출력이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XC90이면은 7인승 대형 SUV에 가까운 모델인데요. 왜 2.0L 가솔린 엔진을 탑재를 한 것이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만도 한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볼보는 환경 규제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철학 때문에 더 이상 고배기량 엔진을 만들어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2.0L 가솔린 엔진과 디젤 엔진을 바탕으로 해서 고성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에다가 전기 배터리를 결합시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선보이고 있고요. XC90 같은 경우에도 T8이라는 성능이 강화된 상위 버전의 차량이 있습니다. T8 모델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1억 1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이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T6고 9,550만 원의 가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XC90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디젤 모델이 더 저렴합니다. 낮은 트림의 모멘텀 트림은 8,030만원, 인스크립션 트림은 9,060만원인데 오히려 가솔린 모델보다 디젤 모델이 더 싸죠.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가솔린 엔진에 적용된 슈퍼차저와 터보차저에 결합된 이 엔진이 상당히 훌륭한 엔진이고 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차량의 첫 느낌은요, 외관 디자인이나 실내 디자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차량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해석을 드리고 싶은 게, 2016년에 XC90을 처음 탔을 때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서 감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부드러운 승차감이 상당히 인상적인 차량이었는데요. 부분 변경 모델을 거치면서 승차감의 변화가 약간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기존 모델보다 저속에서의 승차감은 좀 단단한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전형적인 유럽형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웨덴 차량임에도 오히려 독일 차량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좀 서스펜션이 약간 물렁물렁한 느낌이 있었는데, 서스펜션이 기존 모델보다 좀 더 탄탄해지면서 승차감 자체가 좀 더 단단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주행을 할 때는 저속에서는 좀 더 단단해진 그런 승차감 때문에 차량의 세팅이 좀 바뀌었다는 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 고속에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더 만족스러워지는 세팅입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저속에서는 좀 탄탄한 편인데 고속주행, 100km 이상에서 고속주행, 그리고 장거리 주행, 그리고 장시간 주행 때는 오히려 아주 완성도 있는 서스펜션의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받고 나서 저도 장거리 시승을 하면서 좀 고심을 많이 해봤는데, XC90의 이 성향이 왜 이렇게 바뀌었나 고민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이 XC90을 사는 소비자층이 원하는 대로 최적화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XC90이라는 차량은 일반적으로 업무용으로도 사용을 하지만,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난다든지 레저 활동을 즐기는 차량으로, 또 그런 용도로 쓰이는데 상당히 좋은 차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적재 공간도 충분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속에서 아빠가 혹은 개인이 이렇게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 명이 탔을 때 장거리를 이동하면서 여행을 간다든지 이럴 때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또 장거리, 또 장시간 주행했을 때 좀 더 편안한 세팅으로 차량을 좀 더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속 승차감, 고속 안정감, 장거리 주행 시 피로를 상당히 저감시켜준다는 장점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XC90의 그 차량의 성향 그리고 용도에 맞춰서 조금 세팅이 바뀌었다는 결론이 내려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테스트를 해보면, 반자율 주행 조향 기술은 최근 현대기아차가 제일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수입차에서는 볼보가 제일 최고 수준의 이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을 활성화를 시켰는데요, 손을 떼고 발을 다 떼고 주행을 해도 무방할 정도로 차선 중앙을 잘 유지하면서 가고요, 차간 거리도 잘 유지를 하면서 스스로 갑니다. 그런데 현대 기아차와 차이점을 꼽으라면은, 이 반자율 주행 기능의 그 완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유지 시간이 볼보가 더 짧습니다. 제가 시간을 측정을 해보니까, 고든 길에서든 곡선 길에서든 손발을 다 떼면 13초 정도를 유지를 해줘요, 이 차가. 현대 기아차 K9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 정도까지 혼자서 주행하는 거를 많이 보셨잖아요. 근데 이 완성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제조사마다의 철학의 차이가 이 유지되는 시간의 세팅을 좌우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대 기아차는 조금 장시간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또 볼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세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은 충분히 갈 수 있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만 이 부분을 허용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ADAS 시스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의 완성도는 수입차 수준에서는 최고 수준이고, 현대 기아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그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적용된 타이어가 컨티넨탈사의 컨티 스포츠 컨택트 5라는 타이어입니다. 접지력이 상당히 좋은 타이어인데, 이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좀 단단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타이어인데요, 타이어의 사이드월이 좀 단단한 경우에는 승차감도 역시 좀 딱딱한 느낌을 받는 편이죠. 그래서 서스펜션 세팅과 더불어서 타이어도 좀 딱딱한 편이기 때문에 기존 XC90보다 승차감이 좀 탄탄한 느낌이 확실히 있었던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규정 공기압보다 약간 한 1, 2 정도 더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정 공기압보다 2에서 3 푸사이 정도를 좀 이렇게 빼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승차감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고속 승차감이 상당히 좋고, 또 장거리, 장시간 주행했을 때도 피로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라이벌 모델들, 벤츠 GLE라든지 아니면은 BMW X5보다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하더라고요. 한 500만원에서 또 트림에 따라서는 1000만원, 이렇게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비슷한 급의 수입 SUV 중에서 가격 대비 가치,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GV80이 가솔린 모델이 아직 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디젤 모델과 많이 비교를 하신다고 하죠. GV80 같은 경우에도 많은 옵션을 넣었을 때는 8,900만 원까지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T6하고는 한 600만 원 차이가 나고 디젤 모델하고는 비슷한 가격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GV80 출시된 이후에 재미있는 부분이 XC90이 더 인기가 많아졌다고 해요. 이거 관련돼서 제가 기사도 작성을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는데, 저희 미디어팬 홈페이지 가면은 볼보 XC90, GV80, 벤츠 GLE, X5까지 비교한 기사가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승차감만큼이나 풍절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도 상당한 장점입니다. 지금 90km, 100km 고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풍절음의 유입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고속 주행했을 때도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풍절음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저속한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피드백을 상당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XC60이나 기존의 이제 좀 작은 볼보 차들보다 조금 더 묵직한 스티어링 피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XC60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는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상당히 가벼운데, XC90 같은 경우에는 저속에서 좀 묵직한 편이고 고속에서도 상당히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막 이렇게 휙휙 돌릴 정도로 이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운전을 좀 즐기시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세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상당히 세팅이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브레이크 세팅은 전형적인 유럽차의 세팅인데, 아무래도 차체 무게가 상당히 나가다 보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면은 좀 앞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죠. 노즈 다이브 현상이 있는 점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브레이크 세팅도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좀 더 만족감을 주는 편이고요. 빠른 고속 주행 시에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노즈 다이브 현상이 있는 부분하고 좀 연관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 XC90 같은 경우에는 전륜 구동 기반 상시 사륜 구동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전륜 쪽에서 구동력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후륜 쪽으로도 좀 배분을 시켜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쉽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아우디 쿼트로 방식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전륜 구동 기반의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XC90도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행을 했을 때 앞쪽에서 구동력이 많이 발생되는 느낌이 있어요. 차분하게 주행을 해보면 앞쪽 바퀴가 이렇게 상당히 끌고 가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고속 주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면이 좀 좋지 않은 공간이라든지 이럴 때 후륜 쪽으로도 구동력을 배분해주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후륜 구동 기반의 BMW X5라든지 벤츠 GLE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고급스러운 승차감과 좀 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은 사실 X5나 GLE가 좀 더 포커싱이 돼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전륜 구동 기반의 상시 사륜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XC90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주행 성능이나 아니면 주행 퍼포먼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고 노면 장악력이 높은 그런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가속 페달에 좀 힘을 줘서 이렇게 가속을 좀 점진적으로 해보면 앞쪽에서 좀 많이 구동력이 발생된다는 느낌이 나고요. 이렇게 끌려가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전륜 구동은 나쁘다, 후륜 구동이 좋다, 그리고 상시 사륜 구동이 최고다, 이런 논쟁들을 벌이시는 경우가 있는데, 각자마다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한테 맞는 그런 성향을 찾으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전륜 구동이 무조건 나쁘고 후륜 구동이 무조건 좋고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고 또 상황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에는 차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상시 사륜 구동 방식이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륜 구동 기반이냐 후륜 구동 기반이냐 그 차이인데, 물론 후륜 구동 기반이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는 맞지만
뭐 전륜구동 기반 상시사륜구동 방식이 나쁘다 뭐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취향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은 지금 XC90처럼 전륜구동 기반 상시사륜구동 방식이 상당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대신에 후륜구동 기반의 상시사륜구동이 주는 조금 더 역동적인 느낌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차량의 연비는 9.3km/L인데요 복합 연비고요. 제가 실제로 뭐 장거리 주행도 해보고 도로 주행을 해봤을 때 8.4km/L가 나왔습니다. 뭐 공인 연비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320마력이라는 준수한 출력을 가지고 이 정도 큰 차체인 차치고 8.4km/L라는 연비는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준수한 연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속주행을 하다가 다시 도심으로 들어왔는데요. 도심에서도 뭐 충분히 좋은 승차감을 발휘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속주행 시 승차감이 더 만족스럽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차감이 확실히 이전 모델보다 좀 단단해진 건 확실히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노면이 좀 안 좋은 곳이라든지 도로 이음매를 지나갈 때 충격이 예전보다 좀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이 차량의 장점인 적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지금 보고 계신데요. 차량 장비가 이렇게 많이 실려 있는데 안쪽까지 이렇게 깊숙하게 짐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깊은 깊이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높이도 상당히 이렇게 높기 때문에 높은 짐을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배려한 부분이 이렇게 고리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뭐 봉투 같은 것도 걸 수 있고 이런 점 장점이죠. 대형 SUV답게 꽤 넓은 적재 공간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XC90의 간단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팔리는 모델이고 아주 인기 있는 모델인데 소비자가 이 차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한 것 같아요. 볼보에서 상당한 분석을 했고 분석한 결과가 이 신형 XC90에서 나타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마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우선은 이 XC90을 가지고 많이 놀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레저 활동도 즐기고 여러 명의 가족이 타고 또 장거리를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탔을 때 좀 편안하고 장거리 주행이 좀 더 편안한 차량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변화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속 승차감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기존보다는 좀 더 탄탄해졌다. 이거를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XC90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 모델이죠. 하지만 뭐 주변에 친한 지인한테 추천을 해줘도 상당히 호평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차입니다.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XC90 인기 모델 만나봤는데 뭐 GV80하고 비교를 하시는 분이 많다고 하잖아요. GV80도 시승 꼭 해보시고 XC90 그리고 또 뭐 조금 더 가격을 주면은 뭐 GL2도 구매를 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뭐 X5까지 네 가지 이렇게 비교 시승을 통해서 본인한테 맞는 차량을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분들.